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348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오늘 벌써 목요일이죠. 네, 정말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7월 1일이구나. 7월이네요. 오, 벌써 반년 다 지나고 7월이네. 그렇네요. 네, 우리 열심히, 네, 열심히, 열심히 의식성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오늘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139페이지 중간에 나갔는데요. 이분요, 굉장히 일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중간에 또한 있어요. 또한 많은 회사들로부터 자사 직원들에게 통증 해소를 위한 교육 상담을 해달라는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계속 줄을 잇고 있는 거예요. 계약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신속하게 이행되는 관계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모든 새로운 영감들을 돌아볼 시간은 충분하다. 그리고 현재 한 웹사이트에서 공인 전략 조언가로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 뭐 엄청 상담, 뭐 통증해서 엄청난 일을 또 이제 하고 계신 거야.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죠. 그 주말 이후 나는 크게 도약했다. 내 도약의 구름판은 단연 호호포노포노다. 호호포노포노는 낡은 것을 몰아내고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낡은 것은 뭐죠? 과거의 나의 생각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몰아내고 몰아낸다고 되는 건 아니죠. 맥락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이 사건이 생겨가지고 세팅된 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찾아서 맥락을 바꾸는 거. 저 어제 이제 수업을 듣다가 어제도 이렇게 또 하나 딱 기억나. 전에 한번 찾긴 찾았는데 제가 조금 뭔가 좀 기분이 별로 약간 안 좋다 그러면 눈이 시려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자꾸 눈이 시리니까 이제 눈물이 이제 자꾸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아침에 반짝방을 해야 되는데 눈물이 시릴 때는 진짜 눈물 질질 흘리면서 그냥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티를 안 내고 하려고 되게 한 번씩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니 안 그랬거든요, 전에. 전에 안 그랬는데 이상한 게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이렇게 그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직접 보질 않으니까 새로운 희한한 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 눈이 시려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데 막 아우 막 이렇게 어떻게 하질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쭉 눈물이 흘러요. 흐르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순분 어머니도 계시네. 네. 그래서 늦게 나타나셨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게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뭔가 하는데 좀 이게 좀 답답한 거예요. 눈이 시렸고 눈물이 팍 시려오니까. 그래서 이게 참 불편하다. 제가 안 그러던 걸 하나 만들어서 참 불편하다 그랬는데 낡은 것을 몰아내고 하는데 어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어제 이제 수업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뭐라고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수업 진도가 이제 조금 이렇게 나갔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눈이 왜 이렇게 시렵지 않은 제가 요새 이제 김치에 좀 빠져가지고 김치를 만들고 있는데 고추 이제 그 마른 고추를 좀 같이 갈아서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 그거 만지면은 막 얼마나 재채기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막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수업 듣다 가만히 딱 생각한 게 제가 어릴 때 그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5살 때인지. 그러니까 5살 뭐 이때 그냥 막 이 쇼크가 다 왔던 것들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되거든요.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어릴 때 과거에 세팅된 거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그거를 찾아서 맥락을 바꾸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느끼기는 어제 이제 뭐 막 이렇게 하루 생활한다고 그거는 이제 못 했는데 끝나고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엄마들은 지금은 막
어디서 뭐 영양에서 고추를 갖다가 뭐 빻아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에는 고추를 키웠어요. 저희가 이제 서울에 거기 살 때 옛날에. 고추를 키워 가지고 빨간 고추를 따서 말린 거예요. 말렸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노른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고추를 가지고 빨간 고추 말려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고추 만지고 막 놀다가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응접실 거실에 문을 이쪽 문을 활짝 열고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뭐 식사를 하고 인제 가족들이 이렇게 이쪽 문을 이제 거실에 응접실 문을 훅 열면 인제 이렇게 마당하고 다 보이는데 거기서 인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한 3명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5살 뭐 이 정도 됐는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갖고 놀다가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니까 그거를 나오면서 손을 눈에 댄 거예요. 손에 눈을 댔는데 야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이제 막 따가워 가지고 있잖아요. 막 울고불고 따가워서 막 제가 막 난리를 막 쳤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인제 제일 이렇게 들렸던 목소리가 아빠 목소리. 엄마가 호들갑 떨면서 막 관심 줬던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환청으로 그게 들린다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 내가 뭔가 기분이 이렇게 좀 다운이 되거나 막 이러면 에고가 가짜 내가 있잖아요. 참나로서 내가 있고 가짜 내가 있는데 얘가 뭔가 기운이 뭔가 이렇게 그럴 때는 관심을 유도하고 받고 싶은 게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럴 때 그 눈이 시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뭔가 에너지가 떨어지려고 할 때 인제 눈이 시려운 거를 그때 그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 뭔가 그러니까 결핍이죠. 관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는. 결핍이잖아요. '내가 사랑이다.'라고 해서 사랑으로 그냥 있으면 누구를 관심을 끌어낼 그것도 없잖아요. 어릴 때 그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20 살도 없어요 여기 제가 보면. 최강동안도 지금 40을 끼웃끼웃거리고 계신 분도 계시고 20살 같이 생겼는데 반이 더 된 분도 계시고 나이만 무늬만 보기에는 그렇고 여기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리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20 살이 다 넘었어요. 근데 지금 저도 50이 넘었는데도 뭔가 이 관심 두려울 때 관심 받고 싶을 때 뭔가 하는 게 '아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거를 이제 전에 한번 찾긴 했는데 이게 느끼기로 해서 제 맥락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걸 이렇게 적었어요. 기억나길래 그냥 이제 "수첩을 늘 들고 다녀라."라고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대장경. 그죠? 내 마음에 이 변화가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변화시킨 어떤 그 대장경에 대한 거를 이제 노트에다가 적으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제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거 느끼게 하고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것을 몰아내는 것보다 낡은 것을 과거의 낡은 것은 과거의 사건들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맥락을 바꿔야 하는 거. 이렇게 바꿔야지만 이런 것들이 사소한 어떤 그런 것들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어제는 또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새로운 공간은 뭐냐면 뭐예요? 내가 과거의 맥락을 바꾸면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게 원래 있었던 근원의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마구마구 어지럽혀 놨던 거에 살짝살짝 있죠? 공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마련해 주었다. 그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도 찾으셔야 돼요. 안 잡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시면 안 돼. 그래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머리로 하는 거고 이 머리로 하는 거고 완전히 어제도 양자 물리학이 저번 서울 파스부터 이렇게 11년 동안 들었는 그 양자 물리학이 관련이 있어. 이거 왜 해 주는지도 모르고 그 양자 물리학 하면 "아이고 물리학." 하면서 나는 공부 못 했는데 하면서 맨날 양자 물리학만 하면 그렇게 잠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잠이 오는데 서울에서 인제 그 5 주차 때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부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도 듣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구나. 우리가 인식되는 거 한 차원 인식되는 거는 내가 한 차원 낮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것에서는 낮게 인식을 하고 근데 내가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하면 이게 한 단계가 올라가는 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는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하는 건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면서 그 어떤 사건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그걸 맥락을 바꾸면서 내가 아 할 때 이게 경험을 하면서 의식이 이게 바뀐다는 거죠. 차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제 들으면서 아 경험하는 게 좋은 거구나.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가짜 나는 경험하기 싫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경험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아 나는 행복해 행복해 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참 있죠. 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공부하는 게 참 무궁무진하다라는 거를 알겠는 거예요. 진짜 내 아이를 사랑으로 볼 수 있느냐 있는 거죠. 근데 안 그렇거든요, 사실. 사랑으로 보는 것보다 욕망으로 보고 있고 또 욕망으로 보고 있죠. 욕망으로 보다 보니까 잘 됐으면 하는 진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의식이 높아져야 아이들도 그렇고 주변에 이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 저는 저희 선생님을 보면서 흔들림 없이 딱 굳건하게 계신 걸 보면서 제가 흔들릴 때 이렇게 뭘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굳건하게 계세요. 조용히 계세요. 그러면 뭐가 내가 흔들림이 없으신 같이 흔들리면 내가 맞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흔들림이 없으신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 자체가.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뭔가 그럼 이렇게 내가 뭐가 내 걸 다시 보고 내 걸 다시 보게 되면서 다시 이렇게 자리를 찾아가는 어떤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경험하면서 자꾸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 예. 밑에 중재자의 입장에서 고객들을 돕다 보면 고객들이 가장 극복하기 힘들어하는 장애물은 드라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중재자 입장에서 고객들을 돕다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고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야?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의 장애물도 있고 장애물이라고 장애물 뭐 있죠. 문제라 그러면 문제 뭐 막 이렇게 있지만 장애물이라고 이제 장애물이라는 거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와닿네요. 이게 어떤 거라는 게. 네, 제임스 레드필드는 천상의 예언에서 통제 드라마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한다. 우리는 타인을 통제하려는 특정한 방식을 직시해야 한다. 명심할 것은 인간은 언제나 에너지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서로를 통제하려 한다는 점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을 통제하려는 특정 방식을 직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참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렇게 일찍 일어나 가지고 어제 좀 늦게 잤는데 어제 되게 많이 피곤했거든요. 늦게 잤는데도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떠져 가지고 요새 명상 안 해요. 명상 안 해요. 명상하니까 너무 산만해 가지고 야 너무 산만한 거예요. 아직 이 생각이라는 게 이게 없어지 신념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아 가지고 너무 있잖아요. 막 너무 산만한 거예요. 발을 이렇게 해도 이게 이 신경이 이쪽으로 가고 이것도 이렇게 막 혼자 생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듣다가 지금은 이제 명상 안 하고 그냥 그 600대의 글이 있어요. 600대가 넘는 의식 수준이 600대가 넘는 글을 그냥 제가 아직 혼자 이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글을 보고 조용히 아침에 올라오면 바쁘면 아침에 6시에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성모시기 누리라는 분이. 근데 그분이 올려주시는 그 글이 600대거든요. 600대인데 아침에 바쁘면 이제 이렇게 오늘 6시에 올려놓은 거 이제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새벽에 그걸 자세히 다 봐요. 다시 글도 올리고 자세히 쭉 한번 보면 야, 어떻게 어제 글이 나하고 이렇게 딱 맞을까? 어제 글이 저한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이게 안 그래도 좀 내가 이상하다 할 때 딱 보면 그거를 보면 딱 정확하게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글에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그래, 내가 맞아. 선생님 말씀과 그 글을 상기시키면서 제가 저를 다시 정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집중돼서 혼자 저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선생님이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20살 이후가 20살까지는 엄마 정신세계에서 키우고 20살 이후가 되면 서로 각자의 영혼이 따르기 때문에 정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는 있지만 각자의 영혼이 다 다르다라는 거. 또 남편한테 막 또 휩쓸리려고 하는 거야. 아유 막 있잖아요. 그런데 또 아침에도 정신 차렸어요. 아, 저 사람은 저 사람 정신세계 우주가 있고 아이들도 20살이 넘었으면 각자의 정신세계 우주가 다 다르게 있는데 그걸 자꾸 통제하죠. 너는 내 남편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어? 당신은 또 내 뭐 파트너니까 이러면서 자꾸 이거를 이렇게 하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침에도 또 보면서 이게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통제하려고 자꾸. 그러다 보면 그게 굉장히 있잖아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더라고요. 아, 이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냥 고통을 아예 그냥 즐기는구나. 야, 내가 시크릿 갈 때가 되니까 또 시작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저를 알아차리면서 이상하다. 시크릿 갈 때가 됐는데 7월 이제 1일이 되는데 7월 10일이면 열흘만 되면 시크릿을 가는데 시크릿 가서 요번에는 정말 더 상세하게 알려주신다 했는데 직접 하는 거를 이제는 이렇게 경험했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경험한 거를 실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했는데 그 가기 전에 또 장애물이 딱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아들이 휘정거리고 남편이 또 옆에서 깔짝깔짝거리고 제 눈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휘정거리는 막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이제 왜 남편, 아이 이거에 휙도 있죠. 이거 확 휙도 영입이 확 되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한 2, 3일 정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벗어났어요. 아, 아니구나. 저것도 홀켰구나, 내가. 홀켰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본인의 각자, 거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걸 제가 또 봤어요.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30이 넘었으면 스스로 해야 된다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어제 글에 있더라고요. 그, 내가 죄책감. 아,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불안하게 엄마 아빠가 계속 싸웠으니까 늘 불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에서 결혼했더니 남편을 보니 또 불안한 거야. 네, 불안한 건 내가 갖고 있어서 내 불안한 거를 뛰어넘으려고 내 불안한 장애물을 내가 뛰어넘으려고 이 생에서 이걸 벗어나려고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이제 이걸 벗어나려니까 집안이 불안한 거야. 술 먹고 소리를 지르질 않나, 유리창을 깨지를 않나, 막 두려움이 확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이 있는데 남편을 보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또 뭐 애를 놓고 키우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애를 키웠으니 애가 오죽이나 안정적이겠어요? 마음 편안하고. 엄마가 흔들거리고 있는데 엄마가 흔들거리니까 당연히 애도 불안하죠. 그 불안함 속에서 자란 거예요, 애가. 그렇죠? 불안함 속에서 자란 상태에서 돈이 있다고 해서 안정적인 게 아닙니다. 내 불안은 다른 거예요. 의식이 에너지하고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얘를 키웠는 게 제가 또 이제 내가 10살, 6살, 3살 때 이제 제가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막 이제 일을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애들을 볼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중간중간에 죄책감 같은 게 공부하기 전에도 살짝살짝 있었는데 애가 이제 좀 제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어릴 때 얘를 꾸준하게 옆에 붙어서 키우질 않았기 때문에 아, 얘가 이런가 봐. 그러면서 죄책감이 들어가는 거야. 두려움이 이렇게 싹 있는 거야. 근데 제가 본 거야. 아, 이게 나의 두려움이구나. 나의 두려움.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엄마가 그렇잖아. 일을 하면서 엄마가 옆에 없는 경우도 있고 옆에 있는 경우도. 내가 얘 옆에 있었다면 내가 있었을까? 지금의 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얘 옆에서 계속 키웠다면 그것도 아닌 거고. 그렇잖아요. 계속 있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 성공하는데 이런 쪽으로 뭔가 이게 와 있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세월을. 근데 그걸 보면 제가 성장하기 위한 거는 저를 위한 거는 제 자신이 맞는 것이고 아이는 또
아이한테 그랬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편안하다고 그래서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제 자아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우선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가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그래도 아닌 거예요. 제가 하고 그러니까 그 까르마 때문에 그냥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의식 성장하는 데 우선적인 거고 그러면서 그냥 제가 완전히 불안한 상태에서 애를 키웠다면 불안한 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존감이 낮아 있는 상태에서 애를 계속 키웠다면 지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는 거죠. 죽을 때까지 흔들리는 거죠. 계속 죽을 때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어떤 일을 하면서 뭐지? 하다가 또 내가 자존감이 또 낮아졌다가 뭔가 열심히 했다 의지를 썼다 낮아졌다 썼다 낮아졌다 하는 제가 보면서 이게 뭘까 하면서 제가 자존감을 높이고 의지를 쓰는 어떤 그런 쪽으로 제가 가 있더라면 이 아이를 끌어줄 수가 있는데 의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불안한 상태에서 애가 몸이 같이 있는다고 해서 이 불안한 게 해결이 되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 내가 한 게 잘한 거야. 제가 한 게 못했다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헷갈렸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이 타인 아이들과의 어떤 그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 우리는 다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타인을 누가 어떻게 하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제가 좀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선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명심할 것은 인간은 언제나 이제 에너지에 목말라 있다 그랬는데 에너지에 목말라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죠. 내가 사랑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결핍으로 에고로 있는 거죠. 참나로 있어야 하는데 육자 그거 참 와닿더라고요, 저는. 육자 딱 썼을 때 속 안에 인 사람이 둘이 들어가 있는데 위에는 좀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고 밑에는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참 진짜 나가 있고 사랑으로 그 위에 보이는 나는 지금 우리는 뭐예요? 다 보이는 나 에고 감정으로 놀고 있잖아요. 막 휘둘리고 있어요. 감정에서 감정에서 휘둘리면서 이 내가 진짜 사랑이라는 거를 모르고 목말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고라는 거예요. 에고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를 위해 서로 통제하고 막 저거는 내 거야 쟁취하고 결핍으로 뭔가를 막 하고 있는 가짜 내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또 이렇게 그냥 느끼면서 그냥 저 혼자 해석한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저 혼자 해석한 거로는 이게 그래서 자꾸 저 사람을 통제하면서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 에고가 갈취해 가려고 하는 그 부분 그쵸?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게 근데 통제할 필요가 없고 다 뭐만 보면 돼요? 내 안에 내 것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을 또 보면 내 것만 봐요.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아이고 쟤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 막 자꾸 내 것만 보라 하는데도 잡고 있잖아요. 막 혼재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요새 조금 더 이렇게 그렇구나 진짜 내 것만 보면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그 아이나 남편을 보면서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제가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이 개념을 중재 모델에 적용한 결과 원래의 목적과 성과에서 멀어진 고객들을 대할 때 좀 더 영감에 기초한 방법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게 그러니까 두려움이 막 올라올 때는요. 내 목표가 있어요. 근데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이 목표가 잘 이룰 수 없다라는 자신감이 없을 때 자꾸 이제 두려움으로 외부에 있는 타인들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영감에 기초한 방법, 네, 사랑으로 뭔가 해야 되겠죠. 네. 내게 처음 호호포노포노를 소개한 사람은 조 비테일이다. 그 당시 그가 그것을 알고 소개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어찌됐든 나는 드라마 혹은 통제 드라마는 개념을 믿는 중재자로서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이 자신의 재능을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균형 잡힌 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각자 깨어나기 위해서 드라마를 써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남편대로의 드라마가 가지고 왔는데 드라마를 너무 잘 이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도 보니까 자기 본인의 드라마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 드라마에 갖고 와서 막 드라마를 막 있죠. 막 펼쳐가지고 짱 있죠. 막 완전 이렇게 완전 막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각자 드라마를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또 이제 남편이라는 거에 남편과 이제 부부라는 이름으로 제가 그걸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제 드라마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깨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혼재돼 있었던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뭐예요? 그 드라마에 혼재돼 가지고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막 고통을 막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의부증이 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은 저 사람 드라마로 가져왔고 저는 뭐야? 그 드라마에서 완전히 그냥 홀입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려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 드라마에 빠져나오기가 이제 그 나오는 거가 엄청 중요한 거죠. 그 드라마에서 나도 드라마를 갖고 왔고 드라마를 갖고 와서 역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그 드라마에서 빠져서 그냥 이렇게 드라마를 지켜보면 되는데 이 에너지가 막 혼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도 뭐 다 각자 여러분들도 각자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가 내가 깨닫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의식 성장을 하는 거죠. 내가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만났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보겠더라고요. 근데 다 어떻게 해요? 드라마대로 이행하려고 하죠. 드라마대로. 써가지고 온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 드라마대로 이행을 하면서 고통을 질리려고 한다. 그래서 그 빠져나오려고 하는 걸 경험하기 싫어서 빠져나가 버려 놓고 좋다고 하죠. 근데 그 드라마는 계속 이행되고 있다라는 거. 언젠간 내가 깨달아야 된다. 피해봤자 정신세계는 계속 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아유 빨리 나와야죠. 빠져나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는 비테일 박사를 통해 슈렘 박사를 알기 전까지는 제로에 도달하기라는 장치를 완전히 터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서구 세계, 특히 미국의 주류 문화와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벗어나 소비에 미친 세상에서 순간적으로 얕은 만족감에 젖도록 우리를 조종한다. 네. 전에 처음 이 공부를 만났을 때 어디 갔었어요. 뭐 원주에 어떤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 각자의 드라마의 제목을 정하라고. 이제 제목을 한번 정해서 그 드라마를 각자 정 각자 드라마의 제목을 정하라는 얘기가 떠오르네요. 이게 읽다 보니까 각자의 드라마가 있는 거. 그러니까 왜 우리 영화 보면 그거 있잖아요. 뭐 크루엘라라 그랬나? 뭐 분노의 질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분노의 질주 하나 막뭐 영화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화 제목이 있다니까. 그 영화를 제목을 가지고 온 거야. 분노도 있고 이 분노의 질주에서 이거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완전히 막 이렇게 막 있는 어떤 그 드라마의 제목을 정해보라고 했던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내 드라마가 있는데 각자 근데 드라마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재밌네요. 이게 세상 사는 게 재밌지만 또 태어나고 싶진 않습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욕망의 제목을 정해보세요. 벗어납시다. 그 제목 드라마로 보고 나는 벗어나야죠. 드라마만 쓰고 우리 그 작가 감독이 돼서 감독은 그냥 드라마를 써놓고 나는 여기 옆에서 그냥 보고 있잖아요. 우린 감독이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감독이 아니라 내가 드라마를 써놓고 영화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에서 벗어나서 감독이 됩시다. 감독. 딱 내 인생의 그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행복한 부자로 되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쵸. 기승전 신념 맞죠. 기승전 의식도 맞고요. 그게 모든 것들. 신념, 닌념 써도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기승전 신념입니다. 왜? 내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감독이 신념은 드라마예요. 신념. 나의 신념은 나의 드라마.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감독이 돼서 내가 드라마를 어떻게 썼는지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다시 드라마를 행복한 부자가 된 예, 우리 그 영혼들 다시 새롭게 행복하게 즐겁게 다시 씁시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6